네, 북한이 연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미국도 수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기사로도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 노선을 고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점을 재차 강조하는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지속하겠다라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2012년에 북한이 헌법 개정하면서 핵보유국이라는 거를 지위를 명시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경제병진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이제 지난해 5차 핵실험하면서 핵보유국이다. 그리고 최근에 ICBM과 관련돼서 이제 핵 투발 수단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북한이 최근에 경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제 결속을 위한 수단으로도 이걸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한 정치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에 대한 의도는 한국이 지금 잘 알다시피 한국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정치 상황을 이용해서 한국 사회를 조금 핵이라는 글을 가지고 교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거냐면 지금 20일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는데 정권 이양되는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이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확인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북한은 핵 경제 병진 발전 정책에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핵에 상당히 많은 중점을 둘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압박성 발언은 계속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 지금 날선 발언 이렇다 할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국의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의 의도가 무엇인가,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가.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이 안보 팀들이 대체적으로 매파인데 이 매파들이 어떻게 북한에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정책을 지금 탐색하는 탐색의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 탐색의 기간이 끝나면 북한의 김정은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도발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도발을 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도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금년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ICBM이 개발이 다 됐다. 그래서 ICBM을 발사하겠다라는 건데 투발 수단이 완성돼서 미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의 측면은 북한이 도발하는 그가 6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차 핵실험을 하면 이제 북한은 명목상으로는 아직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시작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제사회의 큰 관심은 언제 도발할 것인가에 집중돼 있는데 일단 3월에 한미 군사 공조가 이뤄지는 키리로브 연습 훈련이 있잖아요. 이때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들 많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북한의 도발 패턴을 보면 1년을 전반기 후반기로 이렇게 나누면 대체적으로 보면 전반기에는 도발의 수위를 굉장히 높였고 후반기에는 도발의 수위를 낮췄다. 그리고 도발을 하더라도 상당히 큰 명분을 찾았다. 그 명분이 제가 보기로는 3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 키 리졸버 훈련이고
이것이 키 리졸버 훈련이 북한의 자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하나는 미국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향해서 북한을 공격하려고 그런다라는 명분을 하나 만들고 예. 또 하나는 자위의 측면에서 이제 핵실험이나 아니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젠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도발했던 시기를 분석을 해보면 예. 김일성 생일을 전후로 해서 4월 15일을 전후해서 했다. 그래서 4월 15일 전후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네, 있습니다. 4월 도발 가능성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만약에 북한이 도발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담당, 국방 안보 담당의 이 인적 구성을 보면 예. 매티스나 폴린이 전부 매파이고 예. 특히 매티스가 의회의 그 청문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은 다 사용하겠다. 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사용하겠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군사적 옵션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사적 옵션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는 차후의 문제이지만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에는 대화보다는 상당한 강도로 압박의 강도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교안보 라인을 이끌어갈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선제 타격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혀 배제할 수는 예. 없지만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비율로 따진다고 그러면 예. 저는 한 6은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 예. 4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 4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도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한국의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예. 우리의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압박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이 선제 타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대응해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예. 그 점에서 4로 보고 예. 그리고 미국의 북한이 ICBM이나 또는 6차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이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국제적 규범을 지키는 과정 중에서 북한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이 되면 네. 아마 실현할 가능성은 전 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미국의 의지가 더 강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이랑 중국을 동시에 겨냥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까지 간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질문에 굉장히 반대적인 입장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유엔 대북 제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 결과를 빚었다 이렇게 예.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어떻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에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여기서 굉장히 관과하고 있는 측면인데 2015년 북미 간의 무역 규모를 보면 4,300억 달러인데 네. 중국이 약 한 1,30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받습니다. 이 흑자를 포기하고 예.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면 중국이 그 흑자를 포기할 건가? 예. 물론 미국에도 경제적 피해가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또 이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금년에 중국 당국에서 발표한 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6.5%인데 예. 저는 그보다 더 떨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태이면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저는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효과를 발휘하면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이 치열해질 미중 경쟁 속에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중대 과제를 안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